자, 관련해서, 에이펙이 지금 일주일, 아니죠. 이제 불과 2, 3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그래서 에이펙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겨우 7.4조 원이라고 줄여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2만 명이 오는 에이펙이 만들어내는 단순한 뭐 관광 내지는 그 안에서의 매우 작은 형태의 어떤 기업 교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공 하나는 더 붙을 수 있는 이전과 MOU들이 이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컷 뉴스니까 반만 믿고 한번 뉴스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카이치 일본 총리 다 오고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에이펙 CEO 서밋이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아시아태평양 최대 민간 포럼인데 여기에 국내외 다국적 기업인들 1,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엔비디아 젠슨 황 CEO, 그리고 뭐 구글 부사장, 그리고 메타 부사장,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중국에서도 옵니다. 정위친 CATL 회장, 그리고 국내 4대 그룹 총수도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블랙로.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그 시티그룹 CEO를 비롯해가지고 JP모건 부회장 뭐 이런 사람들까지 거물급들이 다 온다고 하고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런 류의, 이런 클래스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인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한 진짜 이 사람들은 시간 1초가 수십억짜리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큼지막한 뭔가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를 들면 시주석이 전 세계 기업인들 모아가지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할 때는 오죠. 할 근데 때는 오죠. 이게 아펙이고, 근데 아펙이라고 하는 건 물론 중국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전체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이 메인이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가 아닌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걸 베트남에서 했다, 태국에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아이,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한국에서 지금 모이고 있는 거고, 그런데 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규모와 어떤 그 참석 인원의 위상이 너무 높다는 거. 다 회장 아닌 부회장들이에요. 실질적인 CEO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7조 원 정도 사업 규모 얘기하겠어요. 에이, 장난쳐요. 7조 원이라고 기사에는 써놨는데 그 대한상의하고 딜로이트의 공동 분석 결과가 7조 4천억 원이래요. 고용 창출은 2만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싹 쓰고 끝났어. 근데 만약에 이걸 윤석열이가 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거 50조 100%막 엄청나게 기사 때렸을 거야. 근데 이거 기사 봤습니까? 나는 기사 보다가 알았어. 이게 7조 4천억 원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거.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으면 위에 제목으로 써야 되지 않나? 안 써. 아마 우리나라가 생긴 뭐 어떤 박람회도 해보고 올림픽도 해보고 월드컵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런 행사보다도 대한민국 위상에 대한 상승과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어떤 다양한 MOU와 투자 계획들이 이번에 가장 많이 오고 가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큰 장이 열린 거예요. 여기에 심지어 전 세계 가장 최강의 사람들이 푸틴 한 명 빼고는 사실상 거의 다 모이는 거예요. 아우, 푸틴 오고 싶을 텐데.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저 떡밥을 보기에 너무 배가 아픈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원래 윤석열이 있었으면 아펙을 열지 안 열지도 몰랐을 거야. 그리고 반납했을 수도 있어, 진짜 준비 안 돼가지고. 반납 안 왔어. 열어도 잼버리 꼴 나요. 그렇지, 잼버리 꼴 나는 거지. 안 와, 그리고. 그리고 안 오지. 와. 대다수가 안 오고 요 주변에서 있다가 딴 나라 가고 저희들끼리 놀고 우리나라 안 와.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이, 씨발, 작년 11월에 친서 보내갖고 무슨 계엄한다고 그러더니,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그 모질한 윤석열이나. 아니, 그 개라도 좀 있었어야 우리가 뭐 얻어먹을 떡밥이 생기는데, 야, 이러다가 진짜, 대한민국 남북한의 경제적, 외교적 위상격차가 너무 심해져갖고, 이러다 흡수통일 되겠는데? 라는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와버리면. 아니,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흡수동의를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걔가 못 믿잖아. 아니, 우리 이재명 윤석열이 자꾸 드럼 보내니까 판문점에 철도랑 도로 끊은 애야, 걔가. 아니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윤석열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김정은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에이펙만큼은 뭐 김민석 총리가 주재를 해갖고 좀 빛나게 좀 일을 해주셨으면 해요. 왜? 이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 노벨상 타버리면 트럼프가 또 지랄지랄 연병을 할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어우, 저도 그게 무섭긴 한데, 뭐, 일단 내년 10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안위가 그대로 보장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예,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에도 보냈는데, 뭐, 트럼프는 안 가겠어. 안 보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 전에 나온 기사긴 한데, US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여기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세계 강대국 순위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를 랭킹으로 이제 올려놨는데, 우리나라가 6위예요.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다음이 우리나라. 밑에 프랑스가 있어.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프랑스랑 일본을 우리가 제꼈네요. GDP가 저 나라들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1조 9천억 달러로 4조 달러가 넘는 국가들하고 다이다이를 놓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만 쫓아다니는 거지, 사람들이. 그럼 왜냐면 지금 나라가 불안하고 특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에이 우크라이나도 됐는데 뭐 딴 나라도 안 되겠어 그러면서 저 위에 핀란드부터 밑에 루마니아까지 싹 쓸어버리려고 지금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니고 있다는데 한국의 105mm 360만 발에다가 155mm 340만 발 합쳐서 700만 발의 포탄이 있단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야 한국하고 세계대전에도 우리가 다 이기겠는데 다 지겠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포탄 재고량이 10만 발 미만인데 우리나라에만 105mm, 155mm만 700만 발이 있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리더십 영향력, 경제 영향력, 정치 영향력, 국제 동맹 강도, 그다음에 군사력 요게 항목을 같은 비중으로 해가지고 반영을 한 결과입니다. 이게 자, 대통령 여기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소프트 파워까지 더해지면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우리 리더십하고 경제, 정치 영향력 이거에서 거의 최고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 회복력, 기술 발전, 문화 영향력, 국제 동맹 형성 능력 이런 게 다 종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US 뉴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찌 됐거나 여기 와서 진짜 돋보이려고 하면 제일 기깔나는 게 뭔지 아세요? 북미 간의 동전 협상을 선언하는 겁니다. 북미 간의 동정협상 그거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같이 해가지고 아까 그 사진 찍은 것처럼 그렇지. 셋이서 사진 찍으면 돼. 지금까지 사진하고는 급이 달라. 그거는 진짜 김정은 놓고 가로수 이런 데다 나올 사진이라고 하면 만일에 종전 협상에 관련된 서명을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 요거는 진짜로 평화상 받을 수도 있을 만큼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로 특사가 갔습니다. 북한에서. 아니, 러시아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요. 러시아 하고 벨라루스를 지금 방문 중인데 이제 이걸 놓고 언론에서는 이제 북한이 안 만나려고,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면 최선희 외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거는 안 만나려고 일부러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닙니다. 러시아 측에 가가지고 특사로 간 거예요. 모종의 네. 러시아한테 말로 못할 얘기,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전화로 못할 얘기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중에 저는 뭔가 종전 협상에 대한 메시지 내지는 이에 대한 러시아 측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이해 좀 오히려 해줘. 이건가? 아, 이건 우리가 급해갖고 그래.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쪽쪽 다 빨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트럼프랑 뭔가 좀 큰 그림 그려보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카드, 비핵화는 못 던져요. 왜냐면 이제 그거 던지면 정권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영원히 보듬고 가야 되는 거고, 핵은.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일종의. 그러니까. 어쨌든 핵 보유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건 안 건드리기로 했다는 거야. 만약에 이걸 건들려고 했으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 뭐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겠지만 핵을 안 건드는 조건으로 뭔가 북미 간의 정전협상 관련된 논의가 이번 앞에 기간 중간에 나오게 된다고 치면 이거는 뭐 노벨상뿐만 아니라 대북주도 가고요. 만포인트도 갈 수 있는 제발 정말 대북주 좀.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둘이 워낙 깜짝 쇼를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실무적인 건 둘째로 가더라도 둘이 언급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말이라도. 그래서 앞으로 뭐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든지 아니 뭐 내년 초 미국을 방문해서 관련된 준비를 하기로 했다든지 요따위 얘기가 좀 언급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분위기를 제가 봤을 때 일본도 뭔가 읽었는지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와서 굉장히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외교 안보의 핵심을 미일 동맹 강화에 뒀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 나온 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어떤 지금 합의를 했냐면은 히토류, 조선업과 관련돼서도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심지어 도요타 자동차를 미국에서 생산된 거를 일본으로 역수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뭐야? 그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히토류라든지 조선업과 관련해가지고 일본이 미국한테 의미가 있을 정도의 어떤 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지금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본 입장에서도 또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AI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하고 해야 될 한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사안들에 대해서 지네들끼리 더블 협정을 맺은 거야. 그렇죠. 근데 니들 가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가진 게 없잖아. 협정만 맺지. 니들이 재료가 있어, 기술이 있어, 생산 설비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저는 우리 송작가 TV가 제 연금 방송 아닙니까? 저는 뭐 얼마든지 송작가 TV에 100억도 제가 보태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지가 없거든요, 없어요. 100억이. 그럼 100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던질 수 있는 아무 말이나 하면 돼. 사실은. 그렇죠. 아무 말이나 돼. 대신에 중요한 건 뭐다? 연금 방송이다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똑같은 간다. 짓이야. 응. 똑같은 짓이야, 이게. 예? 그래서 결국은 나도 껴줘예요. 결국은 다카이치. 왜냐면 한국한테 대놓고 껴달라 그러면 껴줄 이유가 없잖아. 내가 왜? 이렇게 나갈 거니까. 절로 꺼져 이씨 확. 미국이랑 먼저 묶어놓고 미국하고 한국이 하면 그럼 나도 자동으로 끼는 거야, 깍두기로. 지금 이러고 싶은 마음인 거죠. 지금 관세협정 통과돼갖고 지금 일본 자동차만 15%잖아요. 우린 25%고. 네. 근데 관세협정이 타결이 됐는데 15%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 15%도 오른 거잖아. 도요타 매출이 35%가 줄었답니다,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해놓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뭐지? 돈을 뜯겼는데 차가 더 안 팔리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역으로 미국에서 만든 비싼 자동차를
사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아니, 니네 나라에서 만들면 1,000만 원 한 차를 왜 미국에서 10만 불, 20만 불 주고 2배 가격으로 사오냐고. 미친 짓거리야. 아무튼 그만큼 일본 경제는 골로 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한테는 너무 최상이에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거의 뭐 부전승 수준으로 본인이 전투력은 타이슨인데 원래는 이제 조금 그 상대가 좀 어렵고 이런 애들이 붙어야 되는데 그거 봐봐. 야당도 지금 장동혁이지. 어? 일본도 다카이치지. 시진핑 이제 권력 기반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찌 됐거나 임기는 이번에 이제 전인대에서 임기 연장을 하긴 했지만 옛날 같은 그런 힘 아니지. 푸틴도 전쟁 때문에 힘 빠졌지. 트럼프 저거는 섣불르게 여러 나라 건드리는 바람에 한국 중심으로 모여. 그래서 반트럼프 연맹 결성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리더 아니에요. 동아시아 국가들도 관세 50%, 100%씩 때린다고 해서 다 미워하지. 인도도 싫어해, 미국도. 카나다도 지금 다시 전쟁 중이에요. 엊그제 그 레이건 대통령 연설 틀었다 그래가지고. 맞아. 결국 트럼프가 스스로 왕따 돼가지고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들을 다 상실해버렸어. 그 상실한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랑 안 친하면 어느 나라랑 친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전부 다 한국이지. 한국이라는 거야. 중동이고 아시아고 유럽이고 아프리카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아니, 뭐, 세계 6인데 파워가.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야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이거를 트럼프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똘똘한 야당도 없이 장동혁이가 몸을 부동산 6분할 해갖고 홍길동처럼 실소유를 전국에서 하고 있는 장동혁이가 실거주. 지금 야권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투기해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더라. 저기 재개발 지역인데 저기다 투자했다더라. 이걸로 시비를 걸고 있으니 얼마나 사실은 대응 안 해도 돼요. 이 정도 되면. 이게 뭔 큰 복입니까, 진짜로. 싸우기는 싸우는데 상대가 너무 약해. 6채를 실거주 하려면은 거기에 사람이 한 명씩은 살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뭐 팔다리를 하나씩 떼서 갖다 놓든가.